변호사로서 하는 일은 농업법 관련 그리고 일반 회사의 수출입 업무 30대가 될 때까지도 그 변호사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대하고 농촌 지역의 뜻이 있었어요.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니 이왕이면 그 젊은 시절에 가졌던 소중한 그런 경험을 변호사 활동을 하는데도 잘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농업 쪽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이가 말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또 아빠니까 투정이나 또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참 이제 제가 직업병인데 속으로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하지? 저 이야기는 좀 진실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땅에 떨어지는 감꽃 주우러 다닌 우리 시골 마을로 이제 소띠끼로 다닌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에 가서 소를 이제 풀을 먹이고 오는 거죠. 그런 경험을 제가 공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거는 정말 제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셨는데요. 알아보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으세요? 다행히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현안이 됐을 때는 버스라든지 전철이나 또 길에서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부자유스러웠어요. 뭐라 그럴까 좀 자유롭고 편한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한 달 전쯤 지방 출장 다녀왔는데 터미널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누구 아니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는 제가 드렸습니다만 좀 더 편하게 드리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미 FTA가 발효가 1년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십니까? 많이 달라졌죠. 다만 그게 이제 어떤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서 뭐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는 건데요. FTA 체제가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뭐 법을 바꾼다든지 어떤 뭐 행정 처분을 할 때 FTA 때문에 어떤 위반이 되는 거 아니야? FTA에 어긋난 일을 왜 했지? 이런 어떤 그 꾸중을 들었지 않을까? 다시 말한다면 뭐 제게도 그런 자문이 많이 들어와요. 법령을 한두 개 바꿀 때는 그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느덧 이제 FTA에 맞는 그런 질서 이런 게 많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정부가 최근에 FTA 때문에 못했던 것이 하나 이제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적게 하는 이제 소형차를 이제 소비자들이 쓸 때 한 300만 원까지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결국 한미 FTA 때문에 이제 못한 거죠. 즉 막연히 한미 FTA라는 게 뭐 가령 뭐 자동차를 얼마 더 파느냐 뭐 이런 무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얼마나 어떤 다수 국민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 그런 제도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뭐 약을 예를 든다면요 효과성과 안전성을 이제 식약청이 판단해 가지고 판매 허가를 해주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한 5, 60년 가져온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제약회사로부터 특허 침해 문제 제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시판 허가 요건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제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새로운 약이 나오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제 특허가 끝난 뒤에 새로운 약, 즉 후발 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특허 약품보다 값이 훨씬 싸고 또 많은 제약회사들이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약의 대부분이 그런 값싼 다량의 후발 약품이거든요. 이제 그게 가령 이제 이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제때 제대로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장 중요한
어떤 생존의 그런 사회적인 제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무원들의 그 자기 검열 뭐 예, 이런 예, 것들 예. 이외에도 예. 좀 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우려스럽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더 있으실까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농업을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그동안 우리 농업을 최소한 유지해오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10년이나 15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좀 확실하게 예정돼 있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즉 아주 미미한 충격밖에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양돈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과정을 통해서 미국 그런 대규모 농장에서 나온 뭐 야채, 과일, 쌀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농민들이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저는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어떻게 국민적인 힘을 모아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바꿔나갈 것인가, 제게도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체감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1차적으로는 어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 입법부라든지 또는 사법부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특히 공무원분들, 또 지식인 전문가 집단이 정말 제대로 실력을 발휘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서로 소통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마치 서울과 수도권의 입장에서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거, 대한민국이 곧 서울과 수도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지역 사회가 최소한의 활력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발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과 지역사회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들은 공부, 생각을 지역과 농업에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농업의 활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주 정당하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이익만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이익이다. 그런 생각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번역 오류를 네. 지적을 하셔서 그거를 변화를 시키신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네,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무역 쪽에 이제 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품목의 그런 관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이게 영어본과 한글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 이후로 좀 개선이 돼서 번역 오류가 내부적으로는 생기지 않은 그런 제도, 그런 틀을 만들어졌다고 봅니다만, 이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의 구체적인 이익을 얼마나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국민과 소통 속에서 해내느냐,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통상법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농촌에서 같이 이제 활동했던 분들 중에 이제 마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중국산 마늘 그 이른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런 긴급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늘 농민들이 2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피해 조사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피해 조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드디어 그게 밝혀진 거예요. 왜 이렇게 피해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를 제가 이제 이미 2년 전에 그런 미락이 돼 있다는 것이 이때 밝혀진 거 뒤늦게. 이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로펌에 있었던 때인데 이제 마늘 농가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로펌에서는 이제 공짜로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일부는 이제 마늘 농민들이 우리로 내가 일했던 로펌에 돈을 줬지만 일부는 제가 농민들과 마늘을 같이 팔았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농민들이 쉽게 찾아갈 변호사가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새삼스럽게 이제 느낀 거죠. 그 사건은 제게도 대단히 많은 어떤 생각, 많은 성찰을 하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로펌을 이제 접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직을 하고 호주에 가서 농업 관련 좀 공부를 하고 와서 이제 제 사무실에 왔던 겁니다. 그럼 요즘에 또 선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건 맡기시는 농민들도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사무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진 않는데 대신 사건 해결하고 나서 현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은 네, 농산물, 수산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게 특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특별했던 분들이 많으셨죠. 80년 초에는요. 제 나름대로는 평범한 길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고시를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정말 무작정 상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라인은 다 지나버린 거예요. 준 공공기관 그런 은행이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필기시험 비중이 높아가지고요. 은행에 다니면서 그냥 큰 조직에 묻혀서 편하게 지낼 때였는데 상대적으로 시골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경찰 수배도 받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도시에 와가지고 취업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힘들었지만 일단 딱 직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묘하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가령 뭐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했는데 뭐 가령 정찰을 못하고 못한 친구들 알고 보니 그런 친구들이 이미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때 결혼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장애인에게서 허락도 하셨고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공부하는 그 흐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쭉 계속 공부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어떤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 자연 속에서 늘 노력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런 거 그것이 제게는 굉장히 컸었고요. 어린 시절 때 저희 큰 누님이 선생님으로 우리 시골에 제 고향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그 시대에 그 농촌의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면 보지 못했을 어떤 책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누님 덕택에 많이 봤고요. 자유롭게 뭔가 집중해 볼 수 있었던 환경 그런 게 제게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또 뭔가 몰입하고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르쳐 주셨던 임방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 시골 출신들 도시 와가지고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에게 특히 아침은 뭘 먹고 왔는지, 속옷은 자주 갈아입는지, 정말 많은 걸 챙겨주셨던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그런 보살핌, 따뜻함, 또 그런 지도가 있었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